여러분,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된장찌개, 된장국 때문에 신장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특히 60대 이상이시라면 지금 당장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케이스가 있어요. 건강에 좋다고, 발효식품이 몸에 좋다고 매일 된장 드셨는데 오히려 신장 기능이 급격하게 나빠지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절대 가볍게 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번 망가진 신장은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정상이었는데 단 2년 만에 투석을 시작하셔야 했어요. 그 원인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매일 드시던 된장찌개와 함께 드신 특정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된장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된장과 함께 드시는 것들, 그리고 된장을 드시는 방법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조합이 위험한지, 어떻게 드셔야 안전한지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분들, 특히 부모님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좋아요는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을 만든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로 20년 넘게 신장질환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는 의사 강명식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계세요. 65세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평소 건강에 굉장히 신경 쓰시는 분이었어요. TV에서 발효식품이 좋다, 된장이 장수식품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는 거의 매 끼니마다 된장을 드셨대요. 아침에는 된장찌개, 점심에는 쌈장에 채소 싸 드시고 저녁에도 된장국. 그런데 이분이 된장과 함께 꼭 드시던 게 있었어요. 바로 김치하고 젓갈류였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치 넣고 끓이시고 밥상에는 항상 김치하고 멸치젓, 새우젓 이런 게 올라왔대요. 그렇게 2년 정도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온몸이 붓기 시작하고 소변 색깔이 이상해지셨어요. 병원에 오셨을 때 검사를 해보니까 신장 기능이 정상의 25%밖에 안 남아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나트륨 수치가 엄청나게 높았고 칼륨도 위험 수준이었거든요. 그분은 제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저는 몸에 좋다는 발효식품만 골라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때 제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좋은 의도로 건강 관리를 하셨는데 오히려 독이 된 거니까요. 또 다른 환자분도 계셨어요. 70세 남성분이셨는데 평생 농사 지으시면서 건강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매일 아침 된장국에 밥 말아 드시는 게 일상이셨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된장국에 무조건 시금치를 넣어 끓이셨대요. 시금치가 철분도 많고 몸에 좋다고 해서요. 거기에 두부도 한 모씩 넣으시고 김치도 듬뿍 넣어서 드셨죠. 그렇게 수십 년을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다리에 힘이 없고 자꾸 쥐가 나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엔 나이 탓으로 생각하셨는데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칼륨 수치가 7까지 올라가 있었고 신장 기능도 30%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응급으로 투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분도 몸에 좋다고 믿고 드신 음식들이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린 거였어요. 자, 그럼 왜 된장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된장 자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된장은 우리 조상들이 오랜 세월 먹어온 훌륭한 발효식품이에요. 콩을 발효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단백질도 풍부하고 장 건강에도 좋은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죠. 항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적당히 드시면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염분, 즉 소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된장 한 숟가락, 그러니까 약 15g 정도의 소금이 2g 정도 들어가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이 5g이거든요. 된장 2~3숟가락만 넣어도 하루 권장량을 다 채우는 거예요. 이거 벌써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된장찌개나 된장국을 끓일 때 된장만 넣으시나요? 아니죠. 김치도 넣고 멸치, 육수도 쓰고 새우젓으로 간도 맞추시잖아요. 여기에 밑반찬으로 김치, 장아찌, 젓갈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 한 끼 식사에 소금이 7g, 10g씩 들어가는 겁니다. 하루 권장량의 3배가 넘는 양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에 된장찌개 한 그릇 드시면 거기 된장 3숟가락 들어가니까
소금 6g, 김치 두세 쪽 드시면 소금 2g, 멸치젓 조금 드시면 소금 2g, 벌써 10g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점심, 저녁까지 합치면 하루에 30g 가까이 소금을 드시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수준이에요. 젊고 건강한 신장은 이 정도 소금도 처리할 수 있어요. 소변으로 배출시키면 되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60세가 넘으면 신장 기능이 젊었을 때의 70% 정도로 떨어지고 70세가 넘으면 60%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서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이미 기능이 떨어진 신장에 매일같이 고염분 식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몸에 쌓입니다. 소금이 쌓이면 물도 같이 쌓여요.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몸이 붓기 시작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퉁퉁 붓고 저녁이 되면 다리와 발목이 붓는 거예요. 혈압도 올라갑니다. 소금이 많으면 혈관 안에 물이 많아지고 혈액량이 늘어나니까 혈압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고혈압은 또다시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을 손상시켜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신장이 나빠지니까 소금을 더 못 배출하고 소금이 쌓이니까 혈압이 더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니까 신장이 더 나빠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된장과 함께 드시는 음식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환자분처럼 된장찌개에 김치를 넣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김치도 염분이 굉장히 높은 음식이에요. 배추김치 한쪽에 소금이 약 1g 들어가요. 된장찌개 한 그릇 드시면서 김치 서너 쪽 드시면 거기서만 소금이 5g이 넘어가는 겁니다. 예, 진짜 무섭죠. 젓갈류는 더 심각해요. 멸치젓, 새우젓, 조기젓 이런 것들은 염도가 20%가 넘어요. 한 숟가락만 드셔도 소금이 3g 가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된장찌개 간 맞출 때 넣기도 하고 밑반찬으로도 드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한 끼 식사가 정말 염분 폭탄이 되는 겁니다. 장아찌도 마찬가지예요. 무장아찌, 마늘장아찌, 깨십장아찌 다 짜게 담그잖아요. 된장 드시면서 이런 것들을 함께 드시면 신장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염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특히 시판된장은 집에서 담근 된장보다 염도가 더 높은 경우가 많아요. 유통기한을 늘리려고 소금을 더 많이 넣거든요. 나트륨 과다 섭취가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면 신장은 이걸 배출하려고 열심히 일해요. 신장의 사구체라는 곳에서 혈액을 걸러내는데 나트륨이 많으면 더 많은 혈액을 걸러내야 하니까 압력이 올라갑니다. 이 압력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사구체의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돼요. 혈관이 손상되면 단백질이 새어나옵니다. 정상적으로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단백뇨가 나온다는 건 신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나트륨 과다는 신장 세포 자체에도 독성을 줍니다.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섬유화를 촉진해서 신장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들어요. 마치 스펀지가 돌처럼 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된장과 함께 피해야 할 또 다른 음식은 칼륨이 많은 채소들이에요. 예를 들어 시금치, 근데 쑥갓 같은 걸 된장국에 넣어 끓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채소들은 칼륨 함량이 높아요. 시금치 100g에 칼륨이 500mg 정도 들어있어요. 신장 기능이 정상이면 칼륨이 많아도 소변으로 잘 배출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이 몸에 쌓입니다. 칼륨이 너무 높아지면 정말 위험해요.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겨서 부정맥이 올 수 있거든요. 심하면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어요. 제 환자분 중에 응급실에 실려 오신 분이 계셨는데 칼륨 수치가 7까지 올라가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계셨어요. 다행히 응급투석으로 살리긴 했지만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정상 칼륨 수치는 3.5에서 5.5 사이거든요. 6을 넘어가면 위험하고 7 이상이면 생명이 위험한 수준이에요. 된장찌개에 두부를 넣는 것도 조심하셔야 해요. 두부는 콩으로 만들잖아요. 콩에는 단백질이 많고 인 성분도 많이 들어있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인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인 수치가 높아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혈관이 딱딱해지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와서 골다공증이 심해져요. 된장 자체도 콩으로 만든 거라 인이 많은데 여기에 두부까지 넣으면 인 과잉이 되는 거죠. 인이 높아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피부가 심하게 가려워지는 거예요. 제 환자분들 중에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온몸이 가렵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바로 고인혈증 때문입니다.
게다가 인과 칼슘이 혈관벽에 침착되면서 혈관이 석회화되어 이렇게 되면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이 엄청나게 높아지죠.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럼 된장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된장은 좋은 음식이에요. 문제는 양과 조합 그리고 드시는 방법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이시고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분들은 주의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 정확히 뭔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신장 기능은 사구체 여과율 GFR이라는 수치로 측정합니다. 정상은 90 이상이에요. 60에서 85 사이면 경도 기능 저하, 45에서 59면 중등도 기능 저하, 30에서 44면 중증 기능 저하, 15에서 심호 가오면 말기 신부전 직전 단계, 15 미만이면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만성 신장 질환의 무서운 점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도 특별한 불편함을 못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안 받으시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꽤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초기 증상으로는 피로감이 있어요. 이유 없이 자꾸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세요. 하지만 이걸 나이 탓으로 돌리시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부종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거나 저녁이 되면 다리와 발목이 퉁퉁 부어요. 양말 자국이 오래 남거나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들죠. 소변의 변화도 중요한 신호예요.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색깔이 진하고 탁해지거나 혈뇨가 나올 수 있어요. 소변 보는 횟수도 변해요. 특히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 보는 횟수가 늘어나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평소에 한 번도 안 일어나던 분이 갑자기 두세 번씩 일어나신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신장을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학적 치료법부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기관리법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만성 신장 질환의 치료는 크게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진행을 늦추는 것, 두 번째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한번 손상된 신장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진행 속도를 엄청나게 늦출 수 있고 투석까지 가는 시간을 수십 년 늦출 수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는 원인 질환을 조절하는 거예요. 당뇨병이 있으시면 혈당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해요. 당화혈색소를 6.5에서 7 사이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낮게도 하시면 안 돼요. 저혈당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거든요. 혈당약도 신장 기능에 맞춰서 조절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SGLT 억제제라는 당뇨약이 신장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이 약은 소변으로 당을 배출시키는 약인데 신장 질환의 진행을 늦추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병이 있으면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많이 처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약도 신장 기능이 너무 나쁘면 쓸 수 없으니까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하셔야 해요. 근데 고혈압 조절도 정말 중요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혈압을 130에 80 이하로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일반인보다 조금 더 낮게 관리하는 거죠. 고혈압약 중에서 특히 ACE 억제제나 ARB라는 종류의 약들이 신장 보호 효과가 있어요. 이 약들은 신장의 미세 혈관을 확장시켜서 압력을 낮춰주고 단백뇨도 줄여주거든요. 다만 이 약들을 드시면 혈액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해요. 칼륨 수치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피 검사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약을 먹다가 안 먹다가 하시는데 이건 정말 안 좋아요. 꾸준히 매일 같은 시간에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단백뇨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단백뇨를 줄이는 치료도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AC 억제제나 ARB 약도 단백뇨를 줄여주고요. 최근에는 피네레논이라는 새로운 약도 나왔어요. 이 약은 특히 당뇨병성 신장 질환에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백뇨가 줄어들면 신장 기능 저하 속도도 확실히 느려져요. 빈혈 치료도 중요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적혈구 생성 호르몬인 에리스로포이에틴이 잘 안 만들어져서 빈혈이 생겨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에리스로포이에틴 주사를 맞아야 할 수도 있어요. 요즘은 먹는 약도 나왔는데 HAF, PHI라는 계열의 약들이에요. 이런 약들로 빈혈을 교정하면
피로감도 줄어들고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집니다. 전해질 관리도 필수예요. 특히 칼륨과 인 수치를 잘 조절해야 해요. 칼륨이 너무 높아지면 부정맥이 생겨서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칼륨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칼륨이 많은 음식을 피하셔야 하고요. 칼륨 흡착제라는 약을 드시기도 합니다. 이 약은 장에서 칼륨을 붙잡아서 대변으로 배출시켜요. 인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인 흡착제를 드셔야 해요. 탄산칼슘이나 탄산란타넘 같은 약들인데 식사 직전에 드시면 음식 속의 인과 결합해서 몸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게 해줍니다. 그리고 비타민 D도 활성형으로 보충해 주셔야 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지 못해서 칼슘 대사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이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기관리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식단 관리예요.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각 그램 이하로 제한하셔야 해요. 된장을 드시려면 저염 된장을 선택하시고 한 끼에 한 숟가락 정도만 사용하세요. 된장찌개 한 그릇을 가족 여러 명이 나누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된장찌개를 끓일 때 김치는 절대 넣지 마세요. 대신 양배추, 호박, 감자 같은 걸 넣으세요. 이런 채소들은 칼륨이 비교적 적고 염분도 없어요. 두부도 작은 것 반모 정도만 넣으시고요. 젓갈로 간 맞추지 마시고 국간장도 아주 조금만 쓰세요. 사실 국간장도 안 쓰는 게 가장 좋아요. 국물은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국물에 염분이 다 녹아 있거든요.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버리세요. 처음엔 아깝게 느껴지지만 신장 건강을 생각하면 꼭 필요한 일입니다. 밥상에 김치, 장아찌, 젓갈 이런 반찬들을 함께 올리지 마세요. 된장 드실 때는 생채소 위주로 반찬을 구성하세요. 저염식을 하시면 처음에는 맛이 싱거워서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적응됩니다. 오히려 그때부터는 짠 음식이 불편하게 느껴지세요. 레몬즙, 식초, 마늘, 생강, 고춧가루로 맛을 내시면 염분 없이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허브도 좋아요. 바질, 로즈마리 이런 거 활용하시면 풍미가 살아나요. 칼륨 관리도 중요해요. 칼륨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시금치, 근대, 쑥갓, 토마토, 바나나, 오렌지 이런 것들을 제한하셔야 해요. 대신 오이, 양배추, 무, 배추 같은 건 칼륨이 비교적 적어서 괜찮아요. 채소를 드실 때는 데쳐서 드시는 게 좋아요. 끓는 물에 데치면 칼륨이 물에 녹아 나오거든요. 그 물은 버리시고 채소만 드시면 칼륨 섭취를 줄일 수 있어요.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칼륨이 적은 과일로는 사과, 배, 포도, 딸기 같은 게 있는데 역시 소량만 드셔야 해요. 하루에 사과 반 개나 배 4분의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일 주스는 절대 안 돼요. 주스로 만들면 칼륨이 농축되거든요. 단백질 섭취도 조절하셔야 해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하루에 체중 1kg당 0.6에서 0.8g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에 36g에서 48g 정도만 드시는 거예요. 된장 한 숟가락에 단백질이 2g 정도 들어있고 두부 반 모에 7g 정도 들어있어요. 고기나 생선은 손바닥 크기의 절반 정도만 드시고 계란은 하루에 1개 정도만 드세요. 단백질을 너무 제한하면 영양실조가 올 수 있으니까 적절한 균형이 중요해요. 영양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식단을 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인 섭취도 줄이셔야 해요. 콩, 두부, 우유, 치즈, 견과류에 인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제한하세요. 특히 가공식품에 첨가되는 인산염은 체내 흡수율이 높아서 더 위험해요. 햄, 소시지, 베이컨, 콜라,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거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물 섭취는 신장 기능에 맞춰서 조절하세요. 초기 단계에서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충분히 마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부종이 있거나 소변량이 줄어들었다면 물을 제한하셔야 합니다. 하루 소변량의 500cc 정도만 더한 만큼만 드세요. 예를 들어 하루 소변량이 1리터라면 물은 1.5리터만 드시는 거예요. 약 복용도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진통소염제는 정말 위험합니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소염 진통제는 신장 혈류를 감소시켜서 급성신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관절이 아프다고 이런 약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절대 안 됩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비교적 안전하니까 통증이 있으시면 이걸 드시는 게 낫고요. 그것도 최소한으로만 드세요. 감기약도 조심하셔야 해요. 종합 감기약에는 대부분 소염 진통제가 들어있거든요. 약국에서 약 사실 때 신장이 안 좋다고 꼭 말씀하시고 안전한 약으로 받으세요. 건강기능식품도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단백질 파우더는 당연히 안 되고요. 홍삼이나 인삼도 과하게 드시면 안 좋아요. 비타민이나 미네랄 보조제도 신장 기능에 맞춰서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비타민C를 과다하게 드시면 신장 결석이 생길 수 있어요. 건강기능식품 드시기 전에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운동도 적절히 하셔야 해요. 하루 30분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은 피하시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세요. 무리한 운동을 하면 근육이 분해되면서 크레아티닌이 많이 나와서 신장에 부담을 주거든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아요. 정기적인 검진은 필수입니다.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은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크레아티닌, GFR, 전해질, 빈혈 수치 등을 확인하고 단백뇨 정도도 체크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변화가 있을 때 빨리 대처하는 게 중요해요.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핵심만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들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된장은 우리 조상들이 먹어온 좋은 발효식품이에요. 하지만 염분이 많아서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된장과 함께 김치, 젓갈, 장아찌를 드시면 염분 과다로 신장이 망가질 수 있어요. 칼륨이 많은 시금치나 근대, 인이 많은 두부도 과하게 드시면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하세요. 첫째, 된장은 저염 제품으로 바꾸시고 한 끼에 한 숟가락만 쓰세요.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정도면 충분합니다. 된장찌개 끓일 때 된장을 듬뿍 넣지 마시고 최소한만 넣으세요. 맛이 싱거우면 다른 양념으로 보완하시면 돼요. 둘째, 된장 드실 때 김치, 젓갈, 장아찌 함께 드시지 마세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된장만으로도 염분이 충분하거든요. 밥상에 짠 반찬을 같이 올리지 마시고 생채소나 과일 위주로 구성하세요. 오이, 양배추, 상추 이런 걸로 반찬을 만드시면 좋아요. 셋째, 된장국이나 찌개 국물은 가급적 안 드시고 건더기만 드세요. 국물의 염분이 다 녹아 있거든요. 처음엔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신장 건강을 위해서 꼭 실천하세요. 국물 버리는 게 아까우시면 아예 국물을 적게 만드세요. 넷째, 3개월에 한 번은 반드시 신장 기능 검사 받으세요. 혈액 검사로 크레아티닌, GFR 수치를 확인하고 소변 검사로 단백뇨를 체크하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증상이 없어도 꼭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다섯째, 혈압과 혈당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당뇨병이 있으시면 혈당을 잘 조절하시고 고혈압이 있으시면 혈압을 130에 80 이하로 유지하세요. 약은 매일 빠짐없이 드시고 수치를 기록하세요. 집에서 혈압 재시고 수첩에 적어두시면 진료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신장 질환은 무섭지만 관리 가능한 질환입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관리하면 투석 없이도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제 환자분들 중에도 신장 기능이 떨어졌지만 10년, 20년 넘게 잘 관리하시면서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단 조절하시고 약 잘 드시고 정기 검진 받으시면 충분히 가능해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겠다, 다음 주부터 하겠다 미루지 마시고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꾸세요. 오늘 저녁에 된장찌개 끓이시려고 하셨다면 된장을 절반만 넣으세요. 김치 넣으시려던 거 빼시고 양배추나 호박 넣으세요. 국물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만 드세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실천하세요. 혼자서 식단 조절하기 어려우시면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이 영상을 가족들과 함께 보시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의논하세요. 특히 식사 준비를 해주시는 배우자분이나 자녀분들이 이 내용을 아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정기검진도 미루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검사 받은 게 언젠가요? 1년 넘었다면 이번 주 안으로 병원 예약하세요. 혈액 검사 하나로 신장 기능을 확인할 수 있어요.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와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관리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여러분, 제가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힘들어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천천히 바꿔가세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면 여러분의 몸이 분명히 답을 해줄 겁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건강한 부분을 지키면 평생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관리를 시작하시면 투석 없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어요. 이 영상을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60대 이상이신 분들, 된장을 자주 드시는 분들께 꼭 보여드리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켜야 해요. 의사는 도와드릴 수 있을 뿐이에요.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